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S&P 500 지수였는데요.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4% 넘게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훈풍을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좀 받아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좀 기준 금리로 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준 금리를 5개월 연속 동결로 결정했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일단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먼저 코스피는 0.09% 상승하면서 2,4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덜어내면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약보합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84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매도 우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좀 흐름이 좋아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엇갈린 흐름이고 보합순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IT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을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선반영이 돼서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또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 금요일에 대한 어떤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오늘 뭐 주초는 약세를 보이지만은 약간의 행보 흐름을 보이다가 주 중반에 한 번의 또 슈팅들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고 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우려가 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유가 부분들은 생각 외로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중동에 대한 어떤 물론 유가에 대한 대부분의 어떤 생산을 중동에서 차지하고 있지만은 또 실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자체적으로 석유를 텍사스에서 또 생산을 좀 하고 있죠. 세일가스가 유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가가 생각 외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도 유가는 크게 요동을 치지 않았던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중동 유가가 굉장히 요동을 친다고 하는 어떤 기정사실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동에 대한 유가에 대한 헤게모니가 현재 점점 완화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에 대한 셀가스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은 의외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을 약간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IT 업종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현재 고용이 아닌 현재 고용 해고의 바람들이 굉장히 거세게 약간 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 그게 기업의 영업이익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그런 양날의 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용의 부분들은 살짝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현재 이제 코스피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는데, 제가 월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3일에 변곡기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났는데, 사실 정확하게 13일째 현재 저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반등과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20일이 지난 시점이죠. 다시 말해서 반등과 숨고르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20일에 좀 해당이 되는, 다시 말해서 추석 연휴, 이제 설 연휴 기간의 전후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등이 있고 나서는 아무래도 연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간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아직은 조금 시간이 멀었지만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일과 60일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골드 수렴이 되면서 지지골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정비일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선도주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깔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좀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반에 다시 한번 좀 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미리미리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전도체 테마가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늘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AI, 빅테크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이 좀 불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주로서 오늘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역시 오늘장에서 초전도체 테마로 묶이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전 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지금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파워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 파워로직스 함께 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여전히 상한가에 지금 묶여있는 모습이고요. 초전도체 테마는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 파워로직스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왜 오늘장 베스트 종목일까요? 예, 뭐 최근에 또 이슈도 있고요. 과학기술부에서 새롭게 어떤 그 ICT 관련된 원천 연구 개발 시행 사업 중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은 초전도체 LK99가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연구 검증이 위해서 가짜다 또는 현재 재현하는 방법에서 재현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만은 검증위 자체가 공신력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 아니라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현재 학회에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온 전도체하고 좀 기술적인 영역이 좀 다르고 이해관계가 있는 학파의 또 움직임, 어떤 결론이고, 실제
그 LK99를 가지고 하는 어떤 검증이 아닌 재현에 대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현에 대한 방법이 틀리면은 재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이제 밝힌 것을 봤을 때 재현에 실패한 부분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별도로 국내 검증을 한다는 초전도 퀀텀 연구소의 어떤 공방들이 있었고요. 또 이에 대한 논문들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곧 통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NK99는 진짜일 확률이 거의 사실은 많죠.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워로직스는 여기에 대한 퀀텀 연구소 지분을 이제 두 번째 지분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파워로직스가 본업은 2차 전지점 배터리팩 BMS가 해외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캐파를 3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전혀 빠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소전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은 거품은 온 바닥까지 빠졌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란톡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좀 드렸고요. 또 노란톡에서 또 오늘 상한가 갔다고 막 축배를 두는 모습들이 있는데 노란톡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한번 보통 이제 한 달 주기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절반 정도 접어주는 종목군들을 주목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출발 조짐이 있는 이제 상승 삽입 형태가 나오고 출발이 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후발주에 대해서 추가 공략이 약간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노란톡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파워로직스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미리 포트에 좀 담아두셨다면 아마 좋은 수익을 좀 얻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도 상한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종목 꼽아주셨고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서남입니다. 네, 첫 번째는 서남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초전도체 하면 좀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서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좀 이 강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서남 같은 경우는 LK99가 하는 상온 전도체하고는 좀 더 다른 방식, 다시 말해서 기존의 초저온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다시 말해서 전선이나 이런 부품들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그런 부분과 함께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실제 일부 제품이 좀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사람은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선제를 직접 개발 상산 판매를 좀 하는 처음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해줄 수가 있고 또 핵 융합 관련된 이슈로도 좀 있습니다. 또 아직 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차트로 보시면은 삼각 수렴형 형태를 보여주다가 삼각 수렴형의 시간 패턴 자체가 한 달짜리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후발주가 서남이 또 유력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정확한 매매 타이밍, 추가적인 어떤 자료와 함께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서남이었습니다. 일단 핵융합이라는 모멘텀도 또 추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남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보브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훈풍 좀 받아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주 반도체가 전혀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다가 AI 반도체가 이제 되면서 저전력, 디램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면서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AI가 확산이 될수록 확산 루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AI가 초고대 현재 인공지능이 구현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점점 현재 그 온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온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는 첫 번째 부분들이 삼성에서 AI 갤럭시 폰이 나와주고 있죠. 가우스 폰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센싱, 그러니까 하시면서 사물 인터넷 쪽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사물 인터넷 자체도 지금 인공지능이 장착이 돼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가전이라든가 일반 어떤 전자제품의 MCU,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선이면은 현재 통신 칩을 장착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장착이 좀 된 디바이스 쪽으로 장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될 확률이 많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서도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계속 뭐 상한가 같은데 오후장에 한번 좀 무너지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41선에서 거의 이제 좀 바로 올라줬습니다.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인데 지금으로서는 매매 타이밍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며칠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이 된다 하면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어버브 반도체를 약간 보시면 되고 자세한 매매 타이밍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 되고 제2의 제주 반도체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인데 요거 관련된 종목군도 꼭 정확하게 쭉집게로 일타 강사처럼 정확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또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매매 타이밍, 함께 매매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국내 가상화폐 밸류 체인입니다.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즉 돈을 벌면서도 게임을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P2E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서 게임주들도 각사에서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시장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얼마나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가상화폐 부분들, 금융 간편 결제에서 또 가상화폐 결제까지 이제 장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또 가상화폐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뤄봤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태동의 어떤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2009년 서프라임 사태 때 현재 여기서 이제 태동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는데 무조건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경제 부분이냐, 두 가지 부분 때문에 태동이 됐던 것, 화폐 가치 하락.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서 2, 3년 후에 비트코인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주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부분들이 전체 가장 핵심은 화폐 발행 총량은 정해졌다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내서 하는 이제 대량 하는 어떤 경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또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기축통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좀 태동했던 부분들이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있었고, 또 비트코인이 가상경제의 어떤 화폐의 어떤 현재 결제 수단으로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좀 대항해서 또 국내에서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어떤 발행 바람, 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에서 당연히 선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현재 네이버의 라인,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어떤 관련된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은 링크체인이라고 하고, 암호화폐는 링크라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좀 했죠.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거는 국내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라인이라는 일본 법인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또한 마찬가지 그라운드X라는 일본 법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클레이튼, 여기서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클레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즉 간접적으로 업비트라는 그런 부분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 업체가 피튀기는 가상화폐 경쟁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콘텐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현재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주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네이버의 플랫폼 역할을 한 것은 링크 블록체인, 다시 봐서 링크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써야 될 것인가? 디지털 공간, 가상화폐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 쓰일 수밖에 없죠.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들이 제페토 부분에서 실제 메타버스의 어떤 그 솔루션 환경을 만들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는 네이버가 상당히 앞서 좀 있습니다. 실제인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구현을 좀 했기 때문에 전 세계 한 3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지만은 얼마든지 인공지능으로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이제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네페토의 어떤 그 네이버 실질적으로 그 보면 제페토 안에서 쓸 수 있는 코인 발행, 제페토 X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 부분들이 이제 코인을 좀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가상 디지털 자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아이템을 쓸 수도 있는 쪽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 둘씩 서비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카카오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두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코인을 발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앞에서 말하는 이제 클레이튼하고 그 다음에 또 생태 환경의 플랫폼은 클레이튼하고 또 별도로 국내에 현재 그 회사를 중심으로 보라라는 어떤 그 현재 가상화폐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라라는 것을 발행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는 좀 더 두 가지 거를 이제 통용을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더 두 가지가 좀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클레이튼하고 생태계 환경 다시 말해서 이걸 쓸 수 있는 생태계 환경 클레이튼을 만들면서 여러 업체들하고 같이 제휴를 하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클레이튼 생태계를 구축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생태계인 보라라는 어떤 그 가상화폐 생태계 부분들을 현재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보라라는 부분들은 알다시피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의 2차 파트너로서의 보라가 존재를 좀 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어디 영역을 담당하냐면은 이제 위에 보이시다시피 게임 및 소프트 관련된 부분에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라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특화되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게임, 웹툰, 뮤직, 그다음에 교육 관련 콘텐츠의 NFT 여기에 특화되면서 보라가 구축이 되고 그 위에 클레이튼이라는 생태계가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약간 정리가 좀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카카오가 현재 그 실제적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현재 해외에서는 그라운드 X라는 걸 가지고 클레이튼이라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걸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현재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코인 발행을 대신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 업체 클레이튼에서도 하고 있고 그라운드엑스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국내 업체 람다 256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두나무가 현재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람다 256에서 누니버스라는 또 다른 현재 서비스형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가상화폐 부분에서는 상당히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네이버는 가상화폐 현재 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역할이 크지만 실제적으로는 카카오가 거의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두 업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 가상화폐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해외에 있는 일본에 있는 그라운드 X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튼 생태계를 구축하는 또 현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부분들 두 개가 있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어디서 쓸 것이냐.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이버 제페토처럼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또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의 총대를 카카오 게임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카카오 게임에서 실질적인 자회사 중에 어떤 그 회사 중에 현재 특정 현재 업체에서 요거에 대한 블록체인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휴먼
AI를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이 카카오가 훨씬 더 앞서 있다. 다만 메타버스 구현만 약간 부족할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부분 있죠. 국내에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데 클레이튼하고 현재 핀시아는 좀 사명 변경해서 현재 링크체인하는 것이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의 이제 클레이튼하고 핀시아가 합병이 돼서 초고대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빅뱅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카카오의 클레이튼 어떤 그 블록체인 생태계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링크가 사면 변경된 핀시아하고 합병해서 드래곤이라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을 하게 된다면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부분에 또 수혜주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가상화폐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게임 업체에서 어떤 가상 환경에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게임 업체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보시면 알겠지만은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 네웨이즈, 넷마블, NC 소프트, 넥슨 이런 업체들이 P2E 게임으로 거의 접근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대형 게임사에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중소형 쪽 특히 위메이드, 컴투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거의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발 업체의 가상화폐 발행 또는 P2E 게임에 다시 한번 바람이 좀 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수혜주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이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P2E 시장이 해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뒤처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좀 대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나서서 좀 가상화폐 시장에 좀 뛰어드는 모습 확인해 봤고요. 특히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좀 힘을 합쳐서 블록체인 동맹까지 함께 만들었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뛰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STX는 338%,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캘라필드는 394%, 위메이드는 11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네오셈은 106%, 엔캠은 11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149%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2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14,240원에 접근해봤고요. 무려 151%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오늘 16번째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또 16번째로 새롭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12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발 훈풍이 좀 불게 되면서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번 주에 한국을 좀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좀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한글과 컴퓨터 부분들은
보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라주는 부분들은 오피스 프로그램 부분들의 AI가 가장 먼저 장착이 되는 상용화되는 캐시카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 MS나 구글도 모두 다 이 오피스 웹 프로그램에 대해 인공지능 장착하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란톡에서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피스 앱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승부는 API, 어플리케이션에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장착이 좀 됐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급등, 조정 뒤에 2차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 뒤에 홀은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일부 차익을 할 필요가 있고 제2의 한글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도 넣죠, 한글과 컴퓨터도 넣죠 하신 분들 뭘 살까 궁금하시면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인공지능 AI 쪽에 후발주 확실하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관련된 종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AS 차원에서 한글과 컴퓨터 종목 살펴봤고요. 연초부터 잘 갈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15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2의 종목들 좀 후발주자들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후발주자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관련된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볼 차례입니다. 3위 동메달부터 함께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MMORPG 제노니아가 흥행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증권가에서 내다보는 4분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흑자 전환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동메달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물론 게임주에 대한 신작 출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P2E 게임으로 전환되는 기업의 세 가지 업체 중에 컴투스홀딩스, 유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세 업체가 박빙의 좀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컴투스홀딩스의 이제 계열사를 보면은 많은 계열사를 좀 가지고 있죠. 이제 밸류에이션도 돼 있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컴투스 플랫폼 다시 말해서 P2E 쪽 부분을 강화를 좀 했고 또 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컴투스홀딩스에서는 C2X라는 실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의 서비스라는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엑스플로러라는 그 메인넷을 또 새롭게 이제 구축하는 부분들 생태계를 구축하고 C2X라는 것을 발행을 좀 했던 부분들도 있고 요거에 대한 게이밍 플랫폼 전용으로 또 하이브라는 것을 구축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벽하게 위메이드처럼 완벽한 생태계 구축을 완료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또 P2E 게임을 넘어서 플레이 투 어닝 넘어서 광고, 헬스, 웹툰, 디지털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발행하는 그런 어떤 X2E 게임을 계속해서 출시를 좀 시도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가 사업 시도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현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들어가고 있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메디에 비해서는 2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 차례 이제 바람이 이제 불었을 때 크게는 오르지는 못했죠. 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지금 그렇지만은 보통 파동이라는 것은 2단으로 오르게 되면 1단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쌍바닥을 보이고 보통 60일 단위마다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자주 강조를 좀 드렸고 또 이게 60일 주기 또는 20일과 60일의 수렴 단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쌍바닥의 흐름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물론 유메디는 이미 제가 여기서 제시를 했고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컴투스홀딩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P2E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된다면 이 종목 또한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1.4% 정도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좋은 매수 타이밍 언제일까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네, 2위는 카카오 게임즈 뽑아주셨습니다. 앞서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훨씬 더 이 시장을 좀 잘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개발한 시간에 대비해서 성과가 좀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좀 뽑아주셨을까요? 예, 이제 카카오 게임즈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는 현재 SNS 차기 버전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페토를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SNS 지금 카카오톡을 계속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 발 좀 늦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에 대한 모든 총대를 메고 하는 부분들이 카카오 게임즈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물론 시총이 또 크고 다만 이런 재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침체가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밸류체인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포츠 쪽으로 빅게임 쪽으로 현재 카카오 VX 세나라는 업체하고 계속해서 활성화가 좀 되고 있고요. 또 NFT, 국내 NFT, 해외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 말고 국내에 어떤 NFT를 발행하고 있는 현재 프렌즈 게임즈를 통해서 NFT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물론 현재 사명 변경해서 이제 메타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는 각종 게임, P2E 게임이나 모든 휴먼 AI 쪽 뭐 이런 또 실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어떤 솔루션 업체에는 별도로 또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넵튠이라는 걸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 업체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고요. 처음 보시다시피 카카오는 빅게임 요소에 대한 부분들, 특히 스마트 홈트라는 부분들이죠. 사람이 따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는 스크린 골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빅게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전 이 보라라는 것을 현재 발행을 한다고 했죠.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보라하고 플레이틴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발행하는 회사가 웨이투빗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웨이투빗이라고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하고 합병을 좀 해서 메타보라라는 사명으로 바꿨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실제적으로 자회사가 하지만은 실제적인 어떤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그라운드 X는 카카오의 자회사는 우리가 수혜주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하고 있는 본업
오딘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글로벌 히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출시도 굉장히 많이 좀 새로운 게임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딘에 대한 글로벌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확장이 되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 하반기에 롬 이런 많은 신작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카카오 게임즈가 주력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있다. 다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거의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는 그래도 이렇게 올려주고 또 조정 보이고 하지만은 전혀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신작 출시와 함께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오르지 않는 또 부분들은 게임주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낮다 생각이 돼서 은메달 부분입니다. 네, 은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NFT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 그리고 또 운동 스포츠 쪽으로도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금메달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혹시 종목명에 대한 힌트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름은 약간 우리가 만화가 웹툰이라고 하죠. 네. 웹툰과 비슷한 발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툰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이 종목 오늘 왜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당연히 카카오 게임스의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회사가들이 있죠. 근데 메타버스 부분들을 거의 전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온마인드에 대한 어떤 부분 투자, 딥 스튜디오 투자도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최근 투자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온마인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업체, 맘모식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업체, 딥스튜디오, 가상 아이돌을 하고 있는 업체, 또 펄스나인도 가상 아이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중에 가상 아이돌 또는 현재 휴먼 AI 중에 뭐 수화 뭐로 들어봤을 건데 여기서 온마인드에서 만드는 회사하고 실제로 광고 모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인데 가상 아이돌을 또 만드는 회사도 또 투자를 좀 했고 또 딥스튜디오, 펄스나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게임 쪽으로 다시 말해서 현재 메타버스 게임 쪽으로 구현하는 부분들이 퍼필레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를 거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퍼필레드, 그다음에 컬러버스라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업체도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맘모식스라는 갤럭시티 안에서 현재 갤럭시티 안에서 맘모시티라는 업체에서 갤럭시티를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현재 핵인이라는 플레이 투 게임 다시 말해서 게임을 해서 돈 버는 게임을 계속해서 메타버스 게임을 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에 대한 어떤 투자도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온마인드에서 수아라는 모델을 가지고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많은 광고 활동도 하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 그리고 다음 장은 현재 디지털 아이돌, 딥 스튜디오하고 펄스나인에서 디지털 아이돌을 육성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모든 것을 어떤 메타버스 현재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인 핵심 메타버스 구현하는 업체가 이 업체에서 모든 것들을 한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핵심 중에 핵심인 종목을 현재 선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앞서 힌트로 또 웹툰, 이 툰자에 대한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명에 툰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국내 가상화폐 밸류체인 짚어봤습니다. 빅테크 기업,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도 뛰어드는 모습 짚어봤고요. 함께 블록체인 동맹을 맺은 만큼 성장성을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기부의 지원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파워로직스고요. 초전도체 테마로 엮인 만큼 변동성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좀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